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 터졌는데요. 충격적 셀코리아. 아니,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달러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 뭐 지금 난리. 특히나 올해 94조 원을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하고 나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지금 심각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특히나 이제 7,000피 달성하고 나서 이제 직후 이제 그러니까 5월 7일부터 그러니까 7,000피에서 8,000피를 이제 너무 좀 빨리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뭐 기관들이 이제 개미들이 뭐 8,000피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자, 7,000피 달성 직후부터 그러니까 그게 5월 7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7일부터 해서 20일까지 그러니까 10거래일 연속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팔자 셀코리아. 결국 이 10일 만에 44조 4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10거래일 연속 44조면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 한 4조 5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뭐 한 5조 가깝게 지금 팔고 나갔다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일단 조금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오늘도 빠졌죠. 뭐 62.71. 자, 그래서 7,200 근데 사실은 이 7,200선을 겨우 지켰다 이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 뭐 7,100도 무너졌었죠. 7,100도 무너졌고 뭐 지금 낮에도 지금 뭐 7,100까지 이제 무너졌는데 이제 오후에 들어서서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3조 가깝게 2조 9천억 3조 가깝게 오늘도 던졌는데 결국은 기관과 뭐 개인들 이제 개미들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기관과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끌어올린 게 지금 7,200이고요. 실질적으로는 7,100도 무너져서 자, 정말 이제 7,000선도 위태위태한 이 정도까지 지금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팔고 나가는데 그것도 10거래일 연속 지금 계속 이게 도대체 언제 멈출지.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고 나면 내일부터는 외국인들이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저의 전망이 제발 맞지 않게 이런 거는 빗나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셀코리아 난리 났다. 자, 이러는데 아니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이제부터는 자, 살 거야. 자, 이런 좀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뭐 한번 제가 가져보고요. 어쨌든 간에 자,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셀코리아 했기 때문에 자, 결국은 내일 제 전망이 빗나가기 위해서라도 셀코리아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자, 일단 이렇게 셀코리아 하는데 그 중심에 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붕괴가 돼서 48.33%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낮은 그런 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는 뭐 그냥 보합이라고 할까요? 한 500원 정도 뭐 그러니까 27만 6천 원 그러니까 보합 수준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졌다가 마지막에 지금 개인과 기관들이 받아내면서 그나마 지금 이제 보합 수준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0거래일, 지금 10거래를 지금 5월 7일부터 해서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10거래일 동안 딱 하루 빼고요. 그렇죠? 그때도 뭐 한 75만 주 정도. 아니 뭐 팔 때는 이렇게 800만 주, 여기는 뭐 1000만 주, 900만 주, 700만 주, 여기도 뭐 900만 주. 자, 이거 뭐 70만 주는 뭐 지금 샀봐야 끼지도 못하죠. 뭐 900만 주, 1000만 주, 700만 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치우면서 자, 결국은 50선도 붕괴가 됐고 지금 48.33%로 지금 가장 낮은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완전 보합이었는데 174만 5천 원 보합이었는데 자 200만도 찍었었잖아요. 200만도 찍었었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뭐 30만 전자 뭐 200만 닉스 뭐 이랬던 게 이제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뭐 오전에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죠. 오전에 어마어마하게 무너져서 사실 168만 원대 169만 원 그렇죠. 거의 뭐 170만 원이 무너졌었으니까요. 170만 원이 무너지고 겨우 지금 이것도 개인과 기관들이 이제 끌어올려서 보합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도 10거래일 그렇죠.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5월 20일까지 10일 내내 지금 계속 장만 열면 팔고 장만 열면 팔고 다 지금 셀코리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투톱 뭐 반도체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뭐 기업들의 뭐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뭔가 좀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차도 오늘 이제 60만 원이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59만 2천 원까지 지금 밀려 있는데 오늘 뭐 12,000원 정도 여기도 빠져서 계속 여기는 하락이 꽤 컸죠. 그래서 57만 5천 원 뭐 요렇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겨우 여기도 좀 올려서 지금 이 정도 지금 겨우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거래일 5월 7일부터 20일 10거래일 동안 지금 딱 이틀 딱 2번 정도만 지금 매수를 하고 8일 동안은 계속 팔자 하면서 엄청나게 여기도 뭐 60만 주 뭐 어제는 60만 주 팔았네요. 엄청나게 지금 팔면서 자 외국인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 사실 뭐 3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삼성, SK, 현대차 자 이것들을 다 팔아치우고 빠져나가는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뭔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결국은 이 충격적 셀코리아 올해만 94조 원을 순매도하는 자 그런데 제가 그냥 뭔가 쎄하다 느낌이 안 좋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많은 뭐 금융시장 또 외환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환율이 지금 난리죠. 환율이 난리예요. 오늘 와 1513원까지 갔습니다. 1513원. 와 이거 정말 이제는 뭐 놀라지도 않아요. 뭐 1513원. 야 이게 이런 이제는 그냥 1500원이 그냥 이제 1500원이 뉴 노멀이다. 아니 지금 1500원 아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지금 요 며칠 동안. 그래서 오늘도 아까 뭐 좀 조정된 게 1500 지금 뭐 4원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뭐 1500원 뚜껑이 지금 열려 있고 지금 여전히 지금 뚜껑이 완전히 지금 열려 있습니다. 1500원 뚜껑이 열려 있어서 1500원 아래로 지금 안 내려가고 있어요. 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1500원 뚜껑이 한 번만 열려도 뭐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뭐 살 때는 현찰 살 때는 1531원까지 지금 가 있다 보니까 야 이제는 뭐 해외 여행 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정말 큰일 난 뭐 이제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당장 이렇게 되면 지금 또 안 그래도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다가 환율까지 이 난리가 나니까 이거는 뭐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러니까 오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결국은 5월 28일 날 기준금리를 인상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선언하고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줄 거다. 자 그래서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지금 계속 뭐 증권가에서는 지금 뭐 7월부터 좀 7월, 10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3%까지 갈 거다. 지금 다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냥 기정사실로 지금 되어 있는 환율이 지금 이 난리가 났으니까요. 자, 이러니 지금 뭐 국채도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오늘 또 3년물은
뭐 다른 것들은 좀 조정이 됐는데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3.758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2.5%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가 무려 1.258. 와. 이런 숫자를 최근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기준금리하고 보통은 기준금리를 한 0.5% 내외에서 보통 3년물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가 무려 1.258, 거의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이 스프레드만 보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5년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정된 게 3.976입니다. 이러니 뭐 고정금리들 다들 지금 뭐 난리가 난 거고요. 자, 10년물 4.198, 거의 뭐 4.2%까지 가 있고요. 30년물도 4.181. 자, 이것도 4.2%. 야, 지금 뭐 국채금리가, 시장금리가 이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은행채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지금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농협은행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고정금리인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4월 24일만 하더라도 상단이 6.74였습니다. 하단도 한 5.04 정도 됐었는데 지금 상단이 6.74였던 게 지금 5월 4일 날 6.88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5월 6일 날 6.91까지 올라가더니, 자, 결국은 11일 날 6.95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결국 16일 날 7.05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뭐 난리가 났죠. 7% 뚫었다. 뭐 난리 정말. 야, 5대 은행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가 넘어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단도 5.35까지 올라가면서 야,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자, 그런데 지금 5월 20일, 야, 지금 7.11, 이게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7.11. 이 7.11%라는 것은 뭐 제가 이 5대 은행에, 아니면 예전에 뭐 7.11%면 이게 무슨 이금융권이나 뭐 카드사 금리 이 정도 중에서도 높은 쪽에 속하는 게 7.11%였는데 5대 시중은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는, 그것도 고정금리가, 아니 그럼 7.11%로 이거를 뭐 계속 고정금리로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집 사지 말란 얘기죠. 이거 집 사지 말란 얘기죠. 자, 그리고 하단도 5.41까지 가 있습니다. 아까 뭐 5% 초반이었던 게 5.4까지 가서 이제는 5% 중반까지 가 있어서, 자, 결국은 와, 이제 뭐 7.11이면 8%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5대 시중은행에서 8%가 결국 나올 판이고요. 자, 고정금리가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5년 주기형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도 4월 24일 날 6.77이었던 게 5월 4일 날 6.91, 5월 6일 날 6.94, 그리고 5월 11일 날 6.98, 그러더니 5월 16일 날 7.08이어서 미쳤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더 미친 결과가 나왔죠. 5월 20일 7.12까지 올라갔어요. 야, 고정이 7.11, 변동이 7.12%. 자, 제가 뭐 8% 각오해야 된다. 시중은행도 자칫 잘못하면 9%, 10%까지 각오해야 된다. 이런 정말 살벌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좀 빠르잖아요. 지금 4월 24일하고 지금 5월 20일이면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지금 올해 안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결국 미연준도 올해 지금 거의 뭐 기준금리 인하가 없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 뭐 한국은행은 지금 기준금리 2번 올려서 기준금리가 3% 가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렇게 되면 10%를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진짜로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농협은행을 빼고 보통 4대 은행이라고 하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4대 은행의 지금 주담대
아파트론, 하나 아파트론,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와, 이게 5월 15일 날 불과 5일 전에 지금 5년물이 지금 난리가 아니라 3년물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5년물이 6.752까지 올라. 물론 하단도 지금 4.5이면 4.45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6.752까지가 이것도 미쳤다라고 했는데 하나은행 아파트론 오늘 5월 20일자 오늘 와 제가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6.944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4대 은행에 4대 시중은행에 지금 아파트 그것도 담보대출이 6.944라는 것은 그냥 7%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7%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7%까지 이제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도 5.644예요. 5.644. 뭐 엄청나게 지금 높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변동, 뭐 KB국민은 이제 그 보통은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이제 올리죠. 그래서 5월 11일 날 지금 변동하고 혼합형 보통 우리 고정이라고 하는 이게 6.21까지 가면서 야 국민은행도 6.21까지 갔구나. 자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5월 18일 날 뭐 엊그제죠. 엊그제 지금 월요일 날 6.37까지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혼합형도 6.37이고 자 결국은 6.21에서 보통 변동 같은 경우에는 코픽스가 지금 0.08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6.3%까지 하고 지금 끝내야 되잖아요. 0.08이면 6.29가 되는군요. 6.29가 되는데 자 결국은 6.37까지 올린 것은 0.16%. 결국 0.08에 2배를 올린 거예요. 코픽스는 0.08 올라갔는데 지금 국민은행에서 리딩뱅크라는 국민은행에서 코픽스 금리에 더블을 올리는 2배를 올리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또 국민은행까지 정말 줄줄이 엄청난 금리 인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단도 지금 4.97이면 거의 5%잖아요. 지금 난리들이 났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지금 뭐 서울은 제가 계속 살펴드리고 있는데 경기권에서도 갑자기 좀 하락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금리가 참 어렵죠. 금리가 이게 뭐 감당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탄 뭐 최근에 뭐 잘 나가고 있다 하는 게 동탄인데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45평형 21억까지 갔던 게 14억 3천 거래가 나오면서 6억 7천 동탄에서도 7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31%나 되고요. 자 그리고 레이크힐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36평 같은 경우에도 8억 7,800까지 갔던 게 5억 3천까지 하락하면서 3억 4천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40% 가까운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동탄의 반송동의 나루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자 51평 자 이게 4월에 최고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10억 7천까지 갔는데 5월에 갑자기 6억 2천으로 4억 5천 그것도 42%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서 아니 도대체 지금 4월하고 5월 상황이 도대체 동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금 이 금리 상황 때문인가 충격적인 어쨌든 이런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청계동에 있는 동탄역 시범 MEG 33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4월에 11억 7천 최고가가 나왔는데 결국 한 달 지금 뭐 한 달도 채 안 된 거죠. 한 2주 만에 7억 8천 거래가 나오면서 3억 9천 4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서 11억 7천이 다시 7억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33% 거래가 나와서 자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 최고가가 갖고 있는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도 판교원 지금 판교 원 7단지 모함이래도 23평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4월에 15억 3천 최고가가 나왔는데 5월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9억 6천으로 10억 아래로 내려가면서 5억 7천 6억 가까운 마이너스 37% 충격적인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광명도 최근에 뭐 짱짱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죠. 한주공 8단지 같은 경우에 24평형이 7억 5천까지, 그것도 5년 전에 7억 5천까지 갔던 게 지금 4억까지.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3억 5천 마이너스 46%면 완전 반토막이죠. 뭐 7억 5천이 4억까지 갔으니까 7억 5천이면 8억 턱밑까지 갔던 건데 4억까지. 5년 전 집값보다도 광명의 아파트가 마이너스 46% 충격적인 폭락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 지금 내손동에 있는 인덕원자 SK뷰. 자, 이것도 꽤 유명한 아파트인데 45평형. 뭐 작년 6월에 14억 3천까지 갔던 게 지금 딱 1년 만에 9억 8천까지 하락해 있으며, 그래서 이것도 4억 5천 마이너스 31%. 이것도 꽤 많이 폭락한 거고요. 자, 그리고 군포에 있는 용호마을 이편한 세상 45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0억을 터치했던 아파트인데 결국은 5년 후에 6억 4천까지 하락하면서, 야, 이때 뭐 10억이면 11억 12억 간다고 생각할지 5년 후에 6억까지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마이너스 36% 충격적인 폭락 거래가 되겠습니다. 수원 지금 8달 수원 화서역 동문 굿모닝 힐 33평 같은 경우에도 21년 5년 전에 9억 6천까지 갔던 게 지금 5월 11일 날 5억 5천까지 마이너스 42%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시흥 105 신도시 호반 서밋플레이스 35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0억 터치했었는데 결국은 5월 9일 날 5억 7,500으로 31층이면 완전 초고층인데 마이너스 43%. 야, 이것도 충격적인 거래네요. 자, 그러니까 다들 5년 전에 10억 터치하고 10억 클럽 들어가고 뭐 난리 생각했는데 이게 5년 있다가 5억대로 반토막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절대 사지 않았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김포에 있는 장기동 중흥 S클래스 파크 에비뉴 40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7억 8천까지 갔던 게 5월 12일 날 4억 3,800으로 여기도 마이너스 42% 충격적인 거의 반토막 거래고요.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43평 같은 경우에도 15억 2,500까지 갔던 게 9억 7천까지 10억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36%고요. 평택 지금 고덕에 신한 인스빌 시그니처 37평 5년 전에 11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5월 9일 날 5억 9천까지 하락하면서 여기도 마이너스 47%. 야, 어떻게 11억짜리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자, 평택 뭐 반도체 호재에다가 GTX A노선, GTX C노선 연장 뭐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진, 그것도 고덕이면 핵심 지역인데 이렇게 11억까지 갔던 게 5억대까지 떨어지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양주 쪽에 별내 대원 칸타빌 49평 같은 경우에도 14억까지 갔던 게 7억 3천으로 이것도 완전 반토막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7%고요. 남양주 퇴계원 쪽에 있는 퇴계원 힐스테이트 35평형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8억 3천까지 갔던 게 5월 9일 날 4억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1% 반토막 아래쪽으로도 내려가 있고요. 남양주 다산 플루리움 1단지 58평 11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7억까지 떨어지면서 다들 지금 5년 전 가격보다 이렇게 마이너스 35% 뭐 거의 반토막 가까운 이런 하락 거래들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천 쪽도 심각하죠. 특히나 뭐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 송도가 지금 난리인데 이편한 세상 송도 28평형 8억 7,500까지 갔던 게 4억 7천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6% 충격적인 반토막이고요.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39평형 10억 9,500, 11억 턱밑까지 갔던 게 6억까지 하락하면서 23층, 이것도 고층인데, 자, 다들 5년 전 집값에서 마이너스 45%. 자, 11억, 뭐 12억, 13억 갈 줄 알았던 게 지금 6억으로 완전 반토막이 나 있는 거죠. 송도 SK뷰 34평 같은 경우에도 11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6억 6천까지. 자, 5년 전에 11억. 그런데 지금 5년 후에 6억. 충격적입니다. 마이너스 40%고요. 자,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33평 같은 경우에 12억 4,500까지 갔던 게 와, 5억 8천까지 떨어져 있네요.
정말 충격적인 상황. 5층이면 뭐 완전 저층도 아닌데 와 이게 지금 6억 7천 마이너스 53%. 야 이걸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12억 4,500이 5억 8천이면 지금 12억이 5억이 된 거잖아요. 6억도 아니고. 자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마이너스 50%가 바닥이 아니라 그 밑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충격적 셀코리아가 가지고 온 이 94조 원 순매도 뭔가 쎄한 정도가 아니라 결국 이것이 환율을 자극해서 지금 1,500원대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고 이러면서 지금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자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시장금리인 국채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또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주담대 금리가 7%, 8% 이제 10%를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집값, 아파트값마저 대폭락으로 끌어들이는 자 이런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작은 것 하나 살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뭐 매일 확인하면서 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그리고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굉장히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까지 일부러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성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